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텔레이션 브랜드 STZ죠. 그리고 알트리아, 에모 이 두 미국 기업에 대한 2025년 투자 분석 자료를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둘 다 뭐랄까 배당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게 최근 3년 주가를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STZ는 한 30% 내렸는데 에모는 오히려 40%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또 내년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보니까요. 두 기업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까지 꽤 깊이 있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단순 실적 숫자만 나열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요인들까지 잘 짚어주고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텔레이션 브랜드 STZ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 뭐 코로나, 모델로 맥주로 엄청 유명하고 네, 맥주 쪽이 강하죠. 와인이나 보드카 브랜드도 많고요. 정말 큰 주류 기업인데 근데 최근엔 좀 어렵다는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어려움이 한 세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그 젊은 층들이 예전만큼 맥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드셀처 같은 신제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게 기존 맥주 매출 감소를 다 메우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둘째는 와인 사업 쪽인데 저가 와인이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고급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네, 프리미엄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체 와인, 증류주 부문 매출 자체가 줄어버렸다는 분석이에요. 전략 수정이 오히려 독이 된 건가요?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멕시코산 맥주랑 알루미늄 캔에 붙는 관세 부담 이게 커요. 관세 문제. 네. 아직도 캔으로 운송하는 비중이 한 39%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되고 또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병목 현상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하네요. 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다가 외부 요인까지 정말 쉽지 않겠네요. 네, 그쵸. 약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죠. 그럼 실적 전망도 자연스럽게 좀 어두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료들 예측을 보면 매출이 앞으로 몇 년간 조금씩 줄어들 걸로 봐요. 2024년에 한 10억 2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2027년엔 99억 달러 정도로. 감소하는군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도 연평균 한 7%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5년 1분기를 보면 맥주 매출이 2% 줄었고 와인이나 증류주 쪽은 무려 28%나 급감했더라고요. 28%요? 와. 네, 충격적이죠. 다만 다행인 점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프리 캐시 플로우. 이게 오히려 전년 대비 41%나 늘어서 한 4억 4천만 달러 정도 됐어요. 현금은 잘 벌고 있군요. 네. 그래서 재무 상태 자체는 아직 괜찮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선행 PER이 한 14배, 배당 수익률 2.5%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데 네. 당장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게 이 분석들의 요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STG 상황은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주가가 올랐다는 알트리아, 에모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여기는 뭐 말보로 담배로 너무 유명하고 미국 최대 담배 회사잖아요. 요즘엔 전자담배 같은 것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해외 사업은 예전에 분사했고 지금은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죠. 근데 담배 산업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환경 아닌가요? 흡연율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랐다니 자료에서는 그 비결을 뭐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담배 산업은 역풍을 맞고 있는데 에모는 이걸 첫째, 담배 가격 인상. 가격을 올리는군요. 네,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둘째, 비용 절감. 그리고 셋째, 아주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걸 통해서 주당 순이익 EPS를 방어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기존 사업에서 쥐어짜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자담배나 니코틴 파우치 같은 이른바 무연 제품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 줄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2022년에 주울 투자로 거의 12억 달러 손실을 봤죠. 아픈 기억인데. 뼈 아팠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FDA 승인을 받은 엔조이라는 전자담배 업체를 한 28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걸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한 2026년부터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엔조이,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가격 인상만으로 계속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자료들에서는 일단 엔조이 인수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성과가 좀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매출 자체는 뭐 조금 줄어들 걸로 봐요. 2024년 204억 달러에서 2027년 202억 달러 정도로. 하지만 꾸준한 자사주 매입 덕분에 EPS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한 5% 정도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 이익은 성장하는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예상 PER이 한 12배 수준으로 낮다는 거.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이 낮네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7%에 육박해요. 굉장히 높죠? 7%면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그리고 STG와 달리 관세나 환율 같은 외부 리스크가 없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분기에만 배당으로 17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3억 달러 이상, 합쳐서 20억 달러 넘게 주주들한테 돌려줬더라고요. 와, 주주 환원은 정말 확실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두 기업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자료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네, 결론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STG는 물론 좋은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인다. 예를 들면 성장 정체, 관세 부담, 소비 트렌드 변화, 생산 능력 문제 같은 것들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들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M오는 속한 산업 자체는 분명 어렵지만 그걸 가격 인상이나 비용 절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엔조이 같은 신사업 투자 등으로 영리하게 헤쳐나가면서 안정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예측 가능한 안정성,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 또 저평가 매력까지 갖춘 M오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투자처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STZ는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좀 크게 붙어 있고 M오는 산업 자체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과 높은 주주 환원으로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석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알트리아의 이런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담배 가격 인상 능력하고 또 엔조이 인수 성공 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가는 산업 내에서 이런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그 엔조이를 통한 무연담배 시장으로의 전환이 정말로 회사의 미래를 바꿀 만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이걸 판단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알트리아의 전략 지속 가능성과 엔조이의 성공 가능성.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 점들을 염두에 두고 두 기업을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